그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줘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정해주는 게 전술이고 감독의 역할이란 거죠. 우리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격이 전개되지 못한 셈이에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우리나라의 공격이 답답했던 이유가 감독이 전술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귀국한 후 클린스만이 말하는 골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특히 0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 전혀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을 나도 인지하고 있다, 상당히 화가 나고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장면만 놓고 보면 왜 저 선수는 저기서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움직이고 저기에 패스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난은 보통 그런 플레이를 한 선수한테 향하기 마련이죠. 클린스만의 발언이 마치 선수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실점의 빌미가 된 패스 미스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감독이 전술 구상을 굉장히 허술하게 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요르단은 우리가 특히 중앙 쪽에서 그런 게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예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식의 전술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박용우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개 장면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왜 감독의 잘못인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조현우가 김영권한테 볼을 넘기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상대 원톱이 지금 정승현한테 붙었고 그 뒤에 선수들도 모두 제각각 우리 선수들을 하나씩 잡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볼을 받게 되는 김영권과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용우한테는 아무런 마크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뒤로 물러나서 수비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술 구상을 해왔는지 확인하기엔 아주 좋은 그림인데요. 아무런 압박도 없었기 때문에 김영권이 직접 볼을 몰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요르단이 계속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간이 많이 나온 상황이죠. 근데 김영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마냥 냅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선수들 중 누군가가 튀어나가서 김영권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생기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룰 게 많은 장면인데요. 일단 튀어나온 선수는 요르단의 우측 중미였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그가 담당하고 있던 공간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됐어요. 다만 여기에 있는 황인범으로 향하는 패스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김영권이 황인범한테 바로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움직임을 보인 선수들이 있는데 먼저 왼쪽 윙어로 나온 황희찬이에요. 보시면 지금 몸을 뒤로 돌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모션을 취하고 있죠. 게다가 오른팔을 뻗으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어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대 우중미가 튀어나가면서 생긴 공간을 자기가 먹겠다는 뜻이에요. 김영권 입장에선 패스길이 막힌 황인범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이죠. 그래서 만약에 황희찬한테 볼이 가게 되면 원터치로 바로 옆에 있는 황인범한테 넘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에 넓게 벌린 서령우한테 넘기면서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주목할 선수는 손흥민인데요. 손흥민은 황희찬과 반대로 앞으로 뛰어가는 중이죠. 보시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내려가는 황희찬을 따라서 상대 수비가 같이 올라가게 됐을 때 손흥민이 그의 뒤를 파고들면서 한 번에 노리는 침투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런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상대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쭉 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희찬이 이렇게 원터치로 내줬을 때 다른 선수들이 전진할 공간을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앙에 있는 황인범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벌어진 여기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부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짚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박용우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갑자기 뒤로 빠지는 중이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전개 방식을 취한다면 박용우는 뒤로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우는 아마 지금 김영권이 앞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상대의 우중미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으니까 약간 뒤로 물러서서 김영권이 뒤로 빼줄 패스 옵션을 만들어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부터 벌써 배엘이 하나 드러난 셈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기로 팀적인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용우가 지금 개인의 판단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술이 확실하게 짜여 있었다면 박용우가 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박용우가 이런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김영권도 앞
앞으로 찌르지 못하고 여기로 줬습니다. 1차적으로 김영권이 황희찬한테 주지 못한 것도 아쉽긴 한데 사실 이것 자체는 그래도 이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주다가 빼앗기면 역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용우의 포지셔닝은 이 판단과 비교할 바가 못 됐습니다. 박용우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진 게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도 아니었고 공격에 마이너스만 주는 선택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박용우가 아까 위치에 머무르기만 했었다면 대략 이런 위치에 있었겠죠. 상대 원톱은 아직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박용우는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서 전방을 바라본 채 볼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용우가 이 공간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앞에 있는 이재성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재성의 위치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 좌중미는 이미 황인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성은 상대 좌측 윙어가 좁혀서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크맨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박용우는 그럼 누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요르단의 그 누구도 박용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용우와 함께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를 계속해서 뒤로 밀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아까 김영권한테 붙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박용우한테 붙으러 올 때 거기에서 나는 또 다른 공간을 먹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앞으로 전개한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박용우가 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재성도 약간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러한 수적 우위를 통한 전개를 꾀하기가 힘들게 됐다. 그래서 박용우가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방금 김영권이 황희찬한테 패스를 주지 못한 것보다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벌써 김영권이 황희찬한테 주지 못한 패스, 박용우의 뒤로 떨어지는 움직임, 아쉬운 장면이 2개나 나왔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요르단의 왼쪽 윙어에게 놓인 상황 때문인데요. 방금 이재성이 올라갈 경우에 왼쪽 윙어가 좁혀서 붙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건 이재성이 위험한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되는 거지. 사실 이 선수의 본래의 전술적 마크맨은 이재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이 기본적인 마크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성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 왼쪽 윙어가 마냥 따라붙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좌중미는 지금 황인범을 잡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재성이 비록 위치는 조금 낮아졌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보장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황인범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황인범이 택해야 할 움직임은 전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상대 중 유일하게 중앙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자기한테 붙은 좌중미이기 때문에 황인범이 올라가면서 이 선수를 뒤로 밀어버린다면 이재성이 중앙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왼쪽 윙어가 이재성한테 붙으러 온다고 해도 이재성이 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막기가 힘든 데다가 이렇게 되면 원래의 전술적 마크맨인 김태환한테 완전히 프리하게 공간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김태환을 통해서 전개를 이어나갈 수도 있게 된다. 근데 이걸 왜 활용하지 못했냐? 황인범이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죠? 황인범을 잡던 좌중미도 당연히 같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재성이 있는 공간이죠. 황인범이 내려오면서 이 둘이 차지하는 공간이 거의 겹쳐버렸기 때문에 이 좌중미가 이재성까지 함께 잡아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상 좌중미 혼자서 이재성과 황인범 2명을 싸잡아서 상대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성이 좌중미의 압박을 받아 몸을 앞으로 돌지 못하면서 뒤에 있는 정승현한테 백패스를 하게 됐다. 그리고 상대의 왼쪽 윙어가 이재성한테 붙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원래의 전술적 마크맨인 김태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잡으러 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정승현이 김태환한테 패스를 했지만 패스를 받을 시점에는 이미 충분히 그 앞을 잡아줄 수가 있는 위치로 갈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장면들만 봐도 우리나라가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없는 팀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용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황인범이 내려갔다는 행위 자체만 보면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거리를 좁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동료인 이재성에게 발생된 공간을 없애버리면서 전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감독이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감독들 중 하나인 펩 과르디올라의 라커룸 대화 장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And when they jump, the space is scared. They don't jump, it's alone. Turn, go, commit, commit, commit. They don't commit, why do you have to commit? Because they jump. He stays the ball. When the ball is here, guys, when we are in that position, we pass. What is the space? It's scary. When the ball is here like that, it's the beat. 먼저 왼쪽 아래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상대가 압박을 들어왔을 때 저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저기에 있는 쟤한테 줘라. 그럼 거기에선 또 어떻게 주냐?
반대편에 얘가 있으니까 얘한테 주면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해당 선수들은 지시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짧은 대화이지만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잘 보여줬습니다. 선수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줘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정해주는 게 전술이고 감독의 역할이란 거죠. 우리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격이 전개되지 못한 셈이에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선수들의 잘못보다 감독의 잘못 비중이 높다고 보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